자, 다음 권력자의 소울푸드 보여주세요. 미국 독립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위험 있는 지도자로 기억되죠. 하지만 이런 워싱턴에게 평생을 따라다닌 숨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권력자의 약점. 어디가 아프셨나? 아니면 뭐 탈모?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치아였습니다. 아, 치아가. 워싱턴은 20대 때부터 달달한 고칼로리 음식을 좋아했던 데다 천연두를 앓았던 당시 수은 화합물이 포함된 치료제를 사용한 탓에 치아가 마모되면서 점점 나빠진 건데요. 결국 그의 치아 상태는 대통령 취임 시점에 이르러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악화됩니다. 남아있는 자연 치아는 단 하나, 틀니에 의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금이나 동물의 상아로 만든 틀니였기에 굉장히 무거웠고 씹을 때마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죠. 이 시련 속에 워싱턴을 구원해준 단 하나의 디저트,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맛있죠, 아이스크림. 저도 바닐라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는데. 맛있죠. 그의 최애 아이스크림 맛은 스트로베리와 바닐라. 야, 역시 기본에 충실하셨네. 그러니까요. 아이스크림을 향한 워싱턴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개인 가계부 기록을 보면 1790년 여름을 단 3개월 동안 아이스크림 구입에 지출된 금액 무려 200달러. 179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시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오늘날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사치였습니다. 혼자 다 드셨어요? 와. 그리고 이 달콤한 사랑은 대를 이어서 계속됩니다. 오. 워싱턴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아이스크림 사랑도 대단한데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4년 7월을 전국 아이스크림의 달로 공식 지정하며 아이스크림 사랑꾼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골라 먹는 땡스킬라빈스 가게에서 첫 키스의 추억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아, 저기서 첫 키스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아이스크림 가이라고 부를 정도로 애정이 각별한데요. 미국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미국 아재 개그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 아재들이 쓰는 개그인데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항상 이래요. 아이스크림. 와우.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스크림. 아, 제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역시. 어디 가서 한번 해볼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개그예요. 네. 영어를 못하셔도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와우. 오. 아이스크림. 그 정도로. 오, 와우, 와우. 위대한 지도자의 약점을 채워준 달달한 디저트 아이스크림. 조지 워싱턴에서 시작된 이 달콤한 사랑은 세대를 넘어 역대 대통령들에게 이어지는 하나의 미국 전통이 된 것 같네요. 일단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대농장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조지 워싱턴이 이제 그 군대 내에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집안이 빵빵했기 때문에. 일단 아버지가 이제 그 버지니아에서 뭐 했냐면 담배 농사를 했거든요. 그 초기 이민자들은 다 담배 농사를 했어요. 그 당시. 담배 농사는 조그만 땅떼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대 농장에서 해야 돼요. 왜? 그러다 보니까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풍족하게 살았고 우스갯소리로 2016년까지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돈 많은 재벌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이 공식 기록을 누가 깼냐면 트럼프가 깼다 이거죠. 조지 워싱턴, you are number two. 1918년 인도 아흐메다바드의 한 병원. 한 남자가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심각한 고열과 신경쇠약으로 그의 몸은 이미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잃은 지 오래였는데요. 제발 드십시오. 뭐라도 먹지 않으면 곧 심장이 멈출 겁니다. 간절한 의사의 말에도 남자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맹세를 깰 수 없습니다. 눈앞에 생명줄마저 거부한 이 남자. 금식을? 그의 이름은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 간디는 비폭력 저항운동의 아버지로서 인도 독립을 위해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폐의 염증인 흉막염, 저체중, 대장의 세균성 감염인 이질까지
간디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는데요. 몸을 되살리기 위해선 우유나 고기에 들어간 중요한 영양소인 고단백질을 섭취해야 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렇게 절제 대명사인 간디가 젊은 시절에는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었다고요? 아, 이런 극적인 스토리가 있어야지 약간 성인이 더 성인같이 보이잖아요. 와, 진짜 예. 다르네요. 카스트에서 최상위는 아니었지만 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국까지 보낸 다음에 이제 법대를 졸업을 시켰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변호사도 됐겠다.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값비싼 양복, 코트도 사 입어야 되겠고 연미복도 사가지고 파티도 나가야 되겠고 사교계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춤도 배우고 악기도 연주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좀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는데 변호사잖아요, 영국 변호사요. 네. 1등석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남아공은 당시에 그 인종차별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1등석 티켓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영국인도 아니면서 왜 여기 앉아있냐 하면서 쫓겨나요. 맞아요. 그래서 말이 있는 마을 시민 칸에 가서 마부와 함께 넌 글로 이동을 하라라는 리얼해. 그러니까 굴욕을 당하거든요. 네네. 아, 이것이 바로 현실이구나. 백인이 아니면 차별을 받는 세상,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투쟁을 결심을 한 다음에 인도에서 마하트마 간디가 돼가지고 사회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렇구나. 맞아. 멋지시다. 멋지죠. 그야말로 간디 작살이네요. 와와와와와와와. 하지만 이어진 단식 투쟁과 각종 사회 운동들로 인한 피로로 인해 간디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힘들지. 살기 위해선 우유를 마셔야 했지만 신념을 지킬 것인가,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건질 것인가 딜레마에 빠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던 간디의 아내 카스투르바가 나섰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채 고민하던 중 남편을 살리기 위한 기지를 발휘합니다. 뭐지? 맹세의 규칙을 재해석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우유를 거부한 건 잔인하게 착취당하는 소나 버팔로 때문이죠? 당신의 맹세에 염소는 없어요. 야, 이 빈틈을. 남편을 살리기 위한 그녀의 단호한 말에 간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원칙을 깨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결국 대의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염소 우유를 마시게 된 거죠.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신념에 맞춰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가짜낸 염소 우유만 마셨다고 합니다. 와, 음식도 저렇게 절제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숨통을 틔워준 게 또 염소. 염소 우유니까. 염소의 우유가 없었으면은 인도의 독립이 좀 더 늦춰졌지 않나. 아, 그쵸. 간디 자체가 아니라 인도의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이 아니라. 그쵸. 자, 세상을 지배한 권력자들의 소울푸드, 다음은 뭘까요? 조선시대 궁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온 철가방? 철가방 그때도 있었어요. 짜장면 아니죠? 철가방이 탁 놓이고 자물쇠가 풀리자 왕의 음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죠? 다름 아닌 냉면이었는데요. 철가방에 음식을 담아오게 한 이는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이었는데요. 임금님도 근데 배달 음식을 먹었을까요? 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긴 한데 고종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된 데에는 조선의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895년 일본군이 궁궐로 들이닥쳐 명성황후를 무참히 시해한 사건, 을미사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종은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에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고종실록에는 밥 한 숟가락을 놓고도 머뭇거렸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만큼 고종은 밥 먹을 때도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의심하며 마음 편히 식사를 하지 못한 거죠. 수락관에서 차려준 음식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선생님? 보통 이제 기미상궁이라 그래가지고 예. 맛보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왜 이렇게 독을 부숴한 거죠? 그 고종의 독다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독다. 독이 들어간 차, 독다 사건인데요. 커피였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고종은 가베라고 해가지고 커피 매니아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김홍륙이라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고종에게 앙심을 품고 내가 암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종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가베를 네. 거기다가 이제 다량의 아편을 넣고 이제 마시게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고종은 또 커피 매니아다 보니까 한 모금 약간 마시다가 맛이 이상하니까 택 뱉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옆에 있던 순종은 이걸 모르고 마셨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고종이 죽을 뻔한 독다 사건, 고종의 커피에 그 독을 탄 사건 이후에 아무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내일 마시는 커피에도 아편 같은 독이 타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야, 이거는 뭐 트라우마네. 커피도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게. 고종은 야참으로 늘 냉면을 즐겨 먹었는데 그 좋아하는 한 그릇을 들이켜며 불안한 밤을 버텨낸 거죠. 먹는 걸로 그럼 너무 힘들겠다. 이런 고종에게는 자신만의 냉면 철학이 있었는데요. 단맛을 좋아해서 고기 육수가 아닌 동치미 국물에 고명으로도 배를 올려 먹었다는데요. 훨씬 시원하겠어요, 맛이. 슴슴하고 달달하니 훗날 평양냉면의 시초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육수만 수락관에서 만들고 메밀국수는 대한문 밖에 있는 국수집에서 사오게 한 건데요. 근데 사람도 음식도 못 믿으셔서 야참으로 냉면을 드신 건데 네. 면은 또 밖에서 사오라고 하면 이건 좀 어떻게 저희가 이걸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밖에서 독 타오면 어떡하려고. 그만큼 냉면을 사랑하셨다라는 반증이죠. 먹고 죽더라도 냉면은 먹고 죽겠다. 냉면은 못 참는다. 맛있는 걸 네. 먹겠다. 그만큼 고종에게 냉면은 독살의 공포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진정한 소울푸드였습니다. 서기 1900년 청나라 시절 천하의 모든 진미를 독차지했던 한 명의 권력자가 있습니다. 실루엣이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그녀의 한 끼를 위해 상주하는 전담 요리사만 100명! 와, 100명? 식탁에 오르는 요리는 매번 100가지 이상. 이 권력자의 일일 식비는 청나라 군대 한 달치 식비와 맞먹을 정도. 황실의 재정마저 위협했던 사치의 주인공이자 중국 역사상 최고의 악녀로 꼽히는 서태후입니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할 줄 알았던 그녀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전례 없는 반외세 운동, 의화단 사건으로 그녀는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오릅니다. 화려했던 황궁의 식사는 사라지고 그녀는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데요. 그렇게 호화롭게 먹다가 힘들겠어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배고픔에 정신을 잃어갈 그때 피난길에서 만난 한 백성이 워워터우를 바칩니다. 워워터우? 이는 옥수수나 좁쌀로 만든 흔히 가난한 백성들이 먹던 보잘것없는 빵이었는데요. 평생 황실의 진미만 맛보던 서태후. 하지만 극도의 굶주림 앞에서 이 거친 빵을 맛본 순간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진미로다. 배고플 때 먹으면 흙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피난이 끝나고 자금성으로 돌아온 서태후는 그때의 워터우 맛을 잊지 못하고 궁정 요리사를 호출합니다. 그때 워터우 맛이 그립구나. 똑같이 만들어 올려라. 그 맛이 안 날 텐데. 궁정 요리사들은 마치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이미 입맛이 돌아온 서태후에게 투박한 서민빵을 그대로 올렸다간 목숨을 잃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인데요. 궁중 요리사들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중국 3대 악녀라고 불리는 이유가 마음에 안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죽입니다. 죽여요. 그리고 그나마 좀 봐주는 게 뭐냐면 채찍각과 채찍질도 기본이었다고 하죠. 와, 무섭다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속 궁정 요리사들은 생사를 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들은 워워터우의 모양만 그대로 남긴 채 찹쌀, 잣, 호두, 꿀, 설탕을 듬뿍 넣어 빵을 최고급 궁중 디저트로 둔갑시켰는데요. 이를 맛본 서태후는 과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맛이야. 그렇게 궁정 요리사들은 총애를 유지하며 무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워워터우의 기원으로 전해 내려오곤 한다는데요. 근데 서태후가 이제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미인이어서 저렇게 권력을 쥐락펴락했다는데 그건 맞아요? 네. 젊었을 때의 노래와 미모로 당시의 황제를 홀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물론 당시 어렸을 때 사진은 없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그 이제 말년의 모습을 봐도 예.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 그러게요. 어렸을 때의 그 미모가 남아 있어요. 요즘 그럼 젊은 시절에는 요즘 연예인으로 따지면 어느 연예인과 닮았을까요? 저를 그냥 보내시려고 하네. 아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 닮았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강지영 아나운서?
서태후. 서태후. 악녀. 100가지 상을 차려오너라. 네.